특별히 모신 손님이 있습니다. 백광현 기자님 모셨습니다. 애칭은 백총. 백총님이십니다. 백광현 기자님 모셨습니다. 큰 박수 환영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백광현입니다. 네, 네. 처음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 좀 어렵게 모셨습니다. 몇 번 저희가 초대를 했었는데 그때마다 일정이 안 맞으셔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계속 못 모셨는데 보통 이 시간에는 제가 일정이 없습니다. 자야 되는 시간이라. 왜요? 지금도 이게 꿈인지 생신지 잘 구분이 안 가는데 현실이죠. 네. 현실입니다. 많이 실수할 것 같은데 오늘. 아닙니다. 지금 잠에서 깨신 거죠? 아니, 그러니까 아직 꿈인지 잘 모르겠죠. 카메라죠. 네. 카메라고 마이크고. 그렇습니다. 이거 마이크예요. 예. 먹는 거 아닙니다. 먹는 거 아닙니다. 핫도그 아니에요. 핫도그 아닙니다. 자, 지난 16일 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하셨어요. 소통관. 소통관. 옛날 사람. 정론관은 옛날 거. 맞아요. 네. 소통관이죠. 네. 맞아요. 저는 정론관 세대고 네. 소통관. 제가 소통관이 그 입주하자마자 네. 3개월 있다가 그 다음에는 못 갔어요. 나발이 옮기셨군요. 그 다음에 데스크로 들어왔으니까 네. 진짜 그러네요. 정론관 세대네요. 저는 그것도 일깨워 주시네. 저도 정론관 서봤거든요. 비슷한 세대.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소통관. 소통관에서 하면 웬만한 자신감이 없으면 못 써요. 그렇죠. 몇째 특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것도 이재명을 상대로. 네,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네. 제1당 대표이자 이제 뭐 대권이 눈앞에 수령님이자 보이는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기자회견을 했다. 이거는 뭐 웬만한 자신감이 없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자,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당시 비서실에 네. PC가 있었는데 네. 하드디스크가 있었다. 네. 거기에 보면 대장동 관련 문건들이 매우 많이 포함되어 있었고 다수의 자료가 있었는데 그게 복구를 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내용들을 간단하게 설명해 줘. 왜냐하면 관심이 너무 많아요. 성남시청,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에 성남시청에서 쓰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고요. 비서실, 성남시, 그러니까 이재명의 늘공이라고 하죠. 공무원들의 PC가 아닌 이재명의 측근들, 최측근들이 쓰던 PC의 하드 중 최소 한 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개인지는 말씀 못 드리고 최소 한 개가 나와서 이게 어떻게 나온 것이냐 그랬더니 검찰 압수수색 직전에 이재명의 최측근이 좀 지인에게 좀 맡아달라라고 해서 나온 PC가 어떻게 자세히는 설명 못 드립니다. 제보자 신원 때문에 어떻게 제 손에 들어오게 돼서 포렌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1차 기자회견 때는 검찰 압수수색 직전에 이 PC 하드가 나왔다. 그러니까 검찰과 유착되어 있는 것은 이재명이다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이었고 2차 때는 제가 포렌식 일부를 복구해서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었다라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때 기자회견의 내용을 보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PC를 검찰이 압수수색이 들어올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누가 알려줬고 그 누군지 밝힐 수 없는 신원을 밝힐 수 없는 공무원이 어떤 그 지인에게 하드디스크를 맡겼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맞죠? 네. 그러니까 누가 알려줬다까지는 추측의 영역이지만 그 준 사람이 곧 들어온다. 모르죠. 신 내려서 갑자기 들어올 날짜를 알았는지 검찰한테 들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곧 들어온다고 했고 하드를 받고 나서 정말로 들어왔고 직후에 들어왔고 기사가 다당당 성남시장 압수수색 기사가 떴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드디스크를 보관하고 한 사람이 네. 하드디스크를 최소한 사람이 최소한 사람이 보관하고 있었고 그 하드디스크를 어쨌든 간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확보가 됐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지금 복구를 일부를 했다. 이렇게 제가 일단은 얼개를 이해하면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그 복구를 일부를 했다. 그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 있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자, 일단은 완벽하게 다 복구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도 복구 중인 내용이지만 일단은 일부 복구된 내용 중에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내용들이 무엇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죠. 자, 어떤 게 들어 있습니까? 일단은 대장동 재판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이거나 대장동 사건을 잘 이해하시는 분들은 이재명이 어떻게 대장동 재판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지를 알고 계실 건데 나는 잘 몰랐다. 그리고 대장동 개발은 성남시청의 업무가 아니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즉 유동규의 일이다. 나는 몰랐다라고 계속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에게 직보하는 비서실 PC 하드의 대장동 문서가 굉장히 디테일한 것들 거기에 비리 정황이 있다기보다는 대장동의 디테일한 것까지 굉장히 많이 지속적으로 보고를 받고 있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제가 보면서 소름 돋았던 그 문서의 타이틀은 수사 진행 상황이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정확히는 수사 진행 상황 140109 14년 1월 9일이란 얘기겠죠? 그렇겠죠. 네. 뭐 자기네 집 비밀번호는 아니겠죠. 네, 그렇겠죠. 자, 한번 볼까요? 요게 지금
복구를 일부 하고 있는 네, 내용에 맞습니다. 고 나와 있는 그냥 하드 컴퓨터 화면은 그냥 캡처한 겁니다. 이게 네. 예. 날짜 나와 있고 자 보면 파일에 쭉 파일명 내용 보면 굉장히 보고서 내용이 많네요. 성남 보고서 일부입니다. 일부만 있는데 일부만 드린 겁니다 지금. 자 보고관찰소 내용 뭐 분당 수서간 도로 녹지 공원화 관련 이거 다 성남시 대장동 관련된 일입니다. 대장동 관련된 내용들. 네, 네. 그리고 성남 FC 관련 축구단 관련된 것도 있네요.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성남 시민 축구단 내용, 그렇죠. 센트럴타운 입주자 대표회의 설명의 계획도 있고, 지금 노란색 줄친 내용을 보시면 수사 진행 상황. 네. 이게 뭐 그냥 일반적인 수사 진행 상황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노상방뇨에서 수사 진행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교통 범칙도 아닐 거고. 그렇겠죠. 그리고 14년 1월 9일 이게 제 생일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14년생이시면 그건 또 동안이시긴 아니니까. 한데, 네. 75년생이니까 이것도 아닐 거고. 자, 그런 네. 빵 터졌네. 아침에도 이렇게 웃을 수 있구나. 그렇죠. 네. 14년생이면 제 딸이 14년 태어났으니까. 그래요? 축하드립니다. 네. 예. 자, 둘째 딸이에요. 그리고 우리 PT 작가님들 이런 게스트는 처음인가라는 표정으로 죄송합니다. 자, 수사 진행 상황이 이렇게 있네요. 네. 수사 진행 상황을 요 내용으로 유추해 보면 네.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수사 진행 사항을 자신들이 알고 있었다 혹은 누구에게 들었다 정리해서 보고했다라는 건데요. 비서실에서 정리만 하고 뭐 자기 친구나 자기 애인한테 보여주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어떤 수사 진행 상황이 수사가 진행된 너무 거죠? 많아서요. 이재명 관련된 혐의가 딱히 제가 지금 어떤 수사였다라고 말씀드리면 또 저쪽에 힌트가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속 시원히 다 말씀 못 드리는 점도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되는 게 수사의 영역이거든요. 이게 뭐 선거에 영향을 크게 미치거나라기보다는 저는 선거 끝나고도 이재명 재판이 이어질 거라고 믿는데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믿어야죠. 끝까지 믿어야죠. 이재명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힌트를 주면 안 된다라는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서의 수사 진행 상황이라는 것이 네. 제가 단순하게 여쭤보고 싶은 건 이겁니다. 대장동 관련된 수사 진행 상황인지 이때는 대장동이 터지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관련한 일반적인 다른 수사 진행 상황들이 에 대한 보고 사항이었을까? 성남시장 시절에 압수수색이 2번 들어왔거든요. 네. 기사 찾아보시면 금방 나오는데 제가 특정해서 말씀들 못 드리는 이유도 이해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제보자의 신원도 있고 시점도 있고 그 상황에 압수수색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사 내용보다는 이재명이 늘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정치 검찰, 정치 보복, 검사들이 억지 기소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마땅한 표현이 생각이 안 나요. 짓거리고 있는데 실제로 나쁜 검사나 나쁜 판사랑 유착한 건 이재명과 이재명 측근이 아닌가?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소위 말하는 전문용어로 야마입니다. 야마.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니까 또 시장님 개별 지시 사항이 있어요. 이건 이제 비서실의 PC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인 거죠. 증거군요. 네. 그 증거. 그러니까 시장님이 비서실에다가 개별 지시 사항을 하겠죠. 네. 뭐 동네 경로당에다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옥수동에다 할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네. 시장님이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님이니까 성남시장 비서실에다가 개별 지시사항을 하지 청주시에다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의 PC인지도 제가 아는데 그것도 지금 특정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리고 보니까 밑에 쭉 보면 업무 보고 홍보 분야 추진위원회 연도별 부분별 평가 수상 내역 연하장 문구. 네. 야 이런 거 보면 연하장 문구도 비서실에다 시키지. 그렇죠. 그렇잖아요. 어디 뭐 관리과에 시키지 않을 거 그럼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비서실. 이거 말고도요. 뭐 토크 콘서트 준비사항부터 시작해서 뭐 이다저다 비서실에 잡다한 업무들까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거 네가 만든 거 아니야라고 주장하시는 개딸 개아들 분도 계신데 지금 채팅창에도 계신 걸로 아는데 뭐 이재명 같은 아들 꼭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칭찬입니다. 네. 자, 그다음에 또 하나 봐야 될 게 있습니까? 파일이? 지금 뭐 여러 가지 상황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남 FC 그리고 대장동 사업 등등 해서 관여하지 않았다 혹은 잘 모른다라는 이재명의 뭐랄까요 그 말도 안 되는 변명들을 재판장은 믿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정황 증거 혹은 이 물증을 가지고 재판할 때 증거를 제출하면 재판부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백총님께서 네. 저희한테 제공해 주신 것 중에 아직까지 이 안에 있는 내용이 뭔지는 아직까지 저희 몰라요. 네. 아직까지 또 왜냐하면 이게 지금 수사가 또 추후에 진행될 수 있는 네. 상황이고 또 수사가 진행되어야 할 상황이고 또 아직까지도 포렌식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정밀 포렌식이 진행 중입니다. 저한테 없어요. 네네네네. 자 보세요. 근데 지금 이재명 당시 시장은 당시 시장 지금 이재명 후보 지금까지도 대장동은 나와 상관없다. 유동규가 한 거다. 유동규가 한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지금 성남시 비서실에 있는 비서실 내부 PC입니다. 네. 우리는 그렇게 추정하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우리 백총 증거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지금 아니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럼 또 하나의 이 PC 하드에서 나온 목록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성남시 알림이 받은 파일도
항목이 있고 네. 또 보면 대장동 공동주택 분양가 추정 네. 한글 파일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니 이걸 왜 그러면 성남시장이 이거를 왜 분양가 추정 공동주택이 아파트잖아요. 그렇죠. 대장동 아파트 분양가 추정 이걸 왜 보고 받습니까? 뭐 이게 유동규 PC라고 우기시려면 우겨보시든가요. 유동규가 시장인가? 유동규 성남시장입니까? 그 당시에? 아이고 그랬으면 좋았을 뻔도 했네요. 예, 네. 그러니까요. 네.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대장동을 잘 모른다, 나는 보고받지 않았다, 유동규가 다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거짓말이다라는 것을 법정에서 알려줄 만한 증거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거를 자기들이 취미로 만들어 놓고 자기들끼리 낄낄거리면서 돌려보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비서들이. 그 밑에 또 보시면 13년 11월 16일 날 시정연설을 합니다. 네. 자, 최종 수정까지 했네요. 편집 1. 자, 시정연설은 누가 합니까? 시장이 하죠. 시장이 하잖아요. 네. 맞죠? 김혜경 씨가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김혜경 여사가 할 것도 아니고 유동규 본부장이 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시장이 하는 거, 시장. 그러니까 이 PC는 시장 비서실의 PC가 맞죠? 맞죠? 아니면 여기 이거 왜 들어가 있어요? 누가 해킹했나? 최소 공용물 훼손, 최소 증거물 훼손, 인멸, 은폐라는 증거입니다. 자, 이 부분을 저희가 왜 파일명을 알려드리고 이 파일명에 대해서 우리 백총님과 저가 계속 이 얘기를 하느냐? 왜냐하면 왜 저 파일 항목을 가지고 와서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이게 뭔데? 지금 그래서 그게 증거야? 우린 증거라고 얘기한 적 그러니까요. 없어요. 저희는 증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파일 항목을 봤을 때 우리 내용을 저는 지금 백총님하고 이 내용을 가지고 이 내용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 내용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른다니까요. 좀 알려드릴 수도 없고 우리는 이 파일을 이 제목만 봤을 경우에 이 제목만 봤을 때 이것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시장의 비서실에서 썼던 네. PC의 하드가 맞다. 저 파일 날짜를 보시면 2013년, 14년 이런데요. 이제 뭐 일부 이제 몰지각한 광신도 같은 분들이 네가 훔쳤지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2025년에 이렇게 될 것을 예상해서 11년 전에 이거 하드를 훔쳤다면 제가 신인가요? 백투더 퓨처. 제 밑으로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 제가 종교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백투더 퓨처인데요. 네, 이걸 예상해서 제가 훔쳤을 수는 없죠. 네. 자, 이 파일, 이 하드가 지금 계속 지금 복원 중이잖아요. 정밀 지금 현재는 이제 뭐 조금 더 1차 포렌식을 맡겼던 기관보다 공신력 있고 조금 실력 있는 곳에서 지금도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는 거고요. 뭐 운이 따라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조금 더 정밀하게 하려면 하드가 좀 그건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드가 물리적으로 조금 이렇게 뭐 풀어서 다 열어서 해야 되는지 뭐 그래서 물리적 훼손은 안 된다. 증거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괜히 손댔다는 괜히 오해를 받으면 안 됩니다. 네, 하드가 깨지더라도 음. 대검에서 검찰에서 깨져야 한다라고 해서 그 안 깨지는 선에서 증거물 훼손 안 되는 선에서 정밀 포렌식을 진행 중입니다. 자, 일단 기자회견을 하고 난 다음에 네. 민주당 쪽에서 이게 일단 화제가 됐는데 네. 민주당 쪽에서는 그게 뭐 so what 이런 식의 반응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입장이 어떻습니까? 다 아시겠지만 민주당이 아주 사소한 꼬투리나 아주 사소한 거 갖고도 고소고발하고 지금 뭐죠? 커피값 120원 지들이 싸부려놓고 죄송합니다. 지들이 떠들어놓고 그거 가지고 고소고발 날리고 뭐 이러는 집단 아닙니까? 그런데 애써 외면하겠다. 상대할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건 무언가 캥기는 것이 있다거나 제가 뭘 더 갖고 있는지 모르거나라는 것이고 사실 제가 고발을 당했어요. 얼마 전에 김문수 후보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 소위 말하는 율사 출신들 박범계 전 장관을 비롯해서 율사 출신 쭉 써가지고 김문수 후보를 고발합니다 하면서 김문수 후보 외 몇 명 고발합니다 하면서 거기에 제 이름을 넣었더라고요. 왜요? 대권 후보를 고발하면서 내 이름을 왜 넣은 거야? 그래서 저는 당연히 기자회견 제 1차 기자회견을 가지고 고발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네. 잘한다 고맙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데 제 채널에 뭐 수백 개 수천 개 되는 콘텐츠 중에 2분짜리 영상 하나를 어떻게 긁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겠다 이랬거든요. 네. 허위사실 유포 없애자고 안 했습니까 민주당? 요즘에 그것 때문에 많이 허위사실 많죠. 유포를 완화하거나 없애자라고 모든 법은 이재명을 피해가고 이재명 반대편에 있는 사람한테만 때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그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 나왔습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아, 아주 그래요? 금과 옥조와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자, 자신의 당선을 위한 발언은 괜찮고 타인의 낙선을 위해 한 발언은 처벌해야 한다. 하는 게 이재명 후보의 나도 출마하라는 거야? 발언입니다. 출마하세요. 출마하시면 모든 게 다 토론에 연소화됩니다. 토론해 보니까 출마하고 싶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를 고발을 했는데 괜찮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든 뭐든 다 괜찮고요. 근데 또 하나
그 기자회견에서 김문수 후보도 고발했거든요. 네. 그 말씀해 보세요. 그럼 김문수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 당선되면 재판 안 받습니까? 그건 못하게 할 걸요? 민주당이요? 아, 그땐 또 달라요? 안 되지. 아. 그건 안 되지. 얼굴을 또 안면에 싹 바꿉니까? 그렇죠. 박광규 씨 그건 막 안 뿜으면서 창피합니다. 그래서 본회의 통과 안 시키고 있잖아요. 제가 민주당 권리당원을 한 10년 정도 했는데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어디까지 망가지려고 이러십니까? 개인적인 의견이십니다. TV조선과는 하등에 관련 없고 저 TV조선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요. 저는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 의견하고는 다른 저 또 의견. 온중이 가거나 또 네. 경찰에 고소당입니다. 나를 고발하세요. 의원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신대요. 아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 생각 안 하고 속으로만.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그리고 잠깐만요. 네. 민주당 쪽에서 이 얘기 안 끝났어요. 민주당 쪽에서 연락 왜 안 오냐? 어. 이게요. 지난 대선 때는 지난 대선 때도 제가 무언가를 했거든요. 무언가를 했어요? 네. 지난 윤석열 후보 대 이재명 후보일 때 네. 뭔가 언론에 많이 나고 그랬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연락이 엄청 왔어요. 그때는 민주당한테. 지금은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안 오고 개달들한테만 아침마다 이제 안부 문자가 와요. 안부 문자가 오늘 와요? 모가지 조심해라. 저를 제 모가지를 걱정해 주시는 거예요. 감사해요. 이재명 같은 꼭 딸을 낳으세요. 근데 이제 아침마다 그런 게 와요. 너희 집안 이제 집안 걱정해주고 뭐 이런 건데 그때 당시에는 저한테도 와요. 그래요? 걱정해 주는 거니까. 네. 지난 대선 때는 의원들 보좌진들한테 연락이 엄청 왔었어요. 그래요? 뭐 더 갖고 있는 거야? 나한테만 얘기해 줘봐. 어? 근데 오늘 뉴스 뭐 나와? 뭐 이렇게 새로운 걱정인데? 마치 이제 저를 걱정해 주거나 자기도 이재명을 싫어하니까 미리 좀 알려줘라는 식의 오늘은 어디서 어떤 뉴스 나와? 뭐. 네. 그럼 저는 그러죠. 없어요. 끝났어요. 그러면 보좌관들이 보고를 한답니다. 끝났답니다. 백광현이가 더 없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밤 9시에 TV조선 팡. 그 다음날 YTN 팡. 이랬던.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번 대선에는 연락이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 이재명 후보 열렬 지지자층에서 걱정을 많이 해주고 계시군요. 그럼요. 저는 그분들도 많이 걱정을 해주시고 네. 의외로 또 보수 지지자 그래요? 보수 잘못 나온 것 같아요. 지지자층에서도 일부 그래요. 지지자층에서도 저를 또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해주세요. 저는 양쪽에서 걱정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잘못 나온 것 같은데. 저는 팔자가 좀 기구합니다. 힘내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진심 어린 걱정은 처음이네. 진심 어리죠.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다음 질문. 근데 네. 하드디스크의 주인을 두고 이게 그 당시 이재명 시장의 이재명 시장의 측근으로 분류됐던 정무직 공무원 맞습니다. 일반직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늘공 아니고요. 어공이고 대장동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깊은. 지금 그러면 그 인물은 네. 지금 그 인물은 정치인 이재명 지금 대권 후보 이재명 그 주변에도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드가 제가 하나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거든요. 네. 근데 지금 여기서 기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면 굉장히 좁혀지고 그러면 제보자의 신원이 이렇게 그러니까 그들이 유추할 수도 있고 해서 말씀 못 드리지만 기사에도 많이 오르락내리락 했던 인물이고 이재명이 최측근 맞고요. 그 대장동하고도 깊숙한 인물. 이것도 제가 원하는 게 민주당 측에서 뭐 답할 가치가 없다고 하잖아요. 답 좀 해주세요. 그래야 저도 더 하죠. 그쪽에서 아니라고 하면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분위기 좋은데 백광년 기자님 분위기 좋아요 지금? 예, 구독 좋아요 좀 눌러달라고 좀 해주세요. 백브리핑 제 방송이요? 아니 제 방송 여기 구독 좀 눌러주십시오. 네, 구독 혹시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이 방송 처음 보시는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잘하시잖아요. 아침 10시 이렇게 잘하기 쉽지 않거든요. 예, 새로운 제 채널 지금 회사 채널도 있는데요. 이거 새로운 채널이에요? 예, 제가 회사 채널 있으면서 제 독립 채널을 만들었거든요. 유병수의 강펀치 네. 독립 채널에 동시송출하고 동시송출하고 있는데요. 회사 채널은 대기업이네. 지금 회사 채널에 양다리잖아요. 구독 안 하셔도 되고요. 이재명 스타일인데. 유병수의 강펀치의 독립 채널이 있습니다. 지금 옆에 지금 제가 올려드린 유병수의 링크는 강펀치, 뭔가요? 제가 올려드린 링크가 지금 이거죠? 유병수의 개인- 강펀치 구독 좀 해주십시오. 예,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채팅창에 좋고요. 채팅. 네. 샵 한번 찍어볼까요, 여러분? 네, 이제 저희 팬들의 시그널이거든요. 샵 한번 샵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팅창에 샵 올라오는지 좀 봐주십시오. 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네. 그런데 이게 아까 하드가 하나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아니요, 하나가 아니라고는 안 했습니다. 하나가 최소 하나라고 말씀. 최소 하나 네, 하나일 수도 있죠. 하나일 수도 있고. 네, 네. 그러면 최측근이 의도적으로 하드를 손상 은폐하려거나 인멸하려고 했다고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예, 제가 포렌식 하기 전에는 거의 깡통이었어요. 깡통이었다. 그러니까 삭제된 상태에서 저한테 왔습니다. 파일이 없던 상태에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건 최소 손상이고요. 예. 그리고 시청에서 저한테 나왔으니까 인멸이고요. 예. 그리고 시청 자료거든요. 공용물이거든요. 네. 공용물 자료가 삭제됐으니까 훼손이고요. 훼손, 은폐, 뭐 손상까지 다 해당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검찰에서 지금 검찰을 향해서 수사를 해달라. 네. 언제든지 소환에 응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아직 검찰에서는 지금 이야기가 없는 거죠. 제가 이제 측근은 아니고 이제 그쪽 관계자한테 들은 바에 따르면 소환을
검토 중이다. 검토 중이다. 고민 중이다라는 표현은 안 쓰겠습니다. 검토 중이다라고 들었는데 아마도 선거가 임박해 있기 때문에 검찰의 선거 개입 뭐 이런 또 민주당이 지저될 거 아닙니까? 아니 떠들어댈 거 아닙니까? 그것을 부담스러워 하시는 거겠죠. 근데 선거 개입은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를 부르는 게 선거 개입이 아니고요. 저를 부르지 않는 것이 선거 개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선거든 뭐든 대통령 선거든 하나님 선거든 신을 뽑는 거든 검찰은 검찰의 역할을 하고 언론은 언론의 역할을 해야죠. 기자는 기사 쓸 때 기자고 검찰은 수사할 때 검사고 판사는 판결할 때 판사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대법원과 지금 고법을 가지고 선거 개입이다 뭐 이렇게 떠들어대고 있는데 재판을 연기하고 원래 절차를 지키지 않는 고법이 선거 개입이라고 생각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TV조선과 관계없습니다. 검찰이 만약에 선거 이후에 저를 부르겠다라는 결정을 했다면 그게 오히려 정치 개입이고 선거 개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불러주십시오. 밤샘 조사 자신 있습니다. 치력도 좋으실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재명 얘기하면 전 3박 4일 정도는 뭐 안 먹고 안 자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드디스크 이 복구는 언제쯤 완료될 것 같아요? 이번 주라고밖에 말씀 못 드리는 게 예. 1차 포렌식 할 때도 처음에 하루 이틀 정도 지났을 때 소위 말 전문 용어로 뻑이 났습니다. 뻑이 났다. 네,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한 번만 더 해보자 했는데 조금씩 살아난 거거든요. 네. 이게 운의 영역이기도 하고 물론 기본적인 실력과 장비가 있어야 하지만 그래서 100%더 열릴지 안 열릴지 뭐 5%만 더 열릴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번 주 안에는 되든 안 되든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지금 확보된 상황만으로도 네. 지금 이 대장동과 관련된 사건, 네. 이재명 당시 시장과 대장동 상황과 관련해가지고 이재명 시장이 관련되어 있고 관련된 증거가 충분하다고 본인은 보시는 거죠? 보고를 계속해서 받았다. 이 대장동 재판에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제가 대장동 재판을 거의 몇 년 동안 거의 한 번도 안 빼고 다 들어가고 있는데 맨날 들어가가지고 맨날 이재명 후보가 맨날 째려보고 맨날은 아니지만 간혹 째려보고 매일 눈길을 줬으면 좋겠는데 간혹 눈길을 주시더라고요. 네, 막 째려보고 막 한다면서요. 네, 김혜경 씨는 대놓고 째려보시는 것 같고 막 이렇게 째려봐 이렇게. 아니 막 이렇게 김혜경 씨는 재판 들어가면 지금은 안 그러는데 예전에는 방청석을 살펴요. 왔나 안 왔나? 개딸분들 몇 분 계시잖아요. 이렇게 유명한 개딸들 계시거든요. 막 한여름에도 춥다고 그러고 막 이런 할머니들 계신데 그러면 막 손은 들어줘요 개딸들한테. 그러다가 이제 고개를 돌리다가 백광현이 앞에 있잖아요. 이러다가 저는 이제 김혜경 째려보면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눈을 확 돌리고 뭐 그러는데 네. 사랑스럽게 좀 쳐다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판 앞으로도 계속 받으실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그 얘기로 돌아가면 이 하드디스크가 이게 자료가 복구가 되는 시점이 복구가 되는지 안 되는지 나오는 시점이 여부가 가리는 시점이 이번 주. 네.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뭐 모레일 수도 있고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리고 1000여 개의 파일이라는 게요, 여러분. 그 문서 파일만 1000여 개라는 게 아닙니다. 문서가 1000개라는 게 아니고요. 컴퓨터에는 여러 가지 파일이 있지 않습니까? 로그 파일도 있고 뭐 로그인 기록 그리고 웹 서핑한 기록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까지 다 합쳐서 1000여 개라는 거지. 그 문서, 한글 문서, 워드 문서가 1000개라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로그 파일 중에는 메신저, 사내 메신저라고 하죠. 그 사내 메신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것도. 근데 거기 이제 사내 메신저가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건데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이재명 씨 안심하세요.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누가 누구에게 맨날 며칠에 메시지를 전송했다. 맨날 며칠에 누군가 파일을 뭐 전송 이런 내역이라서 이것도 의미 없는 건 아니고 알리바이는 되지 않습니까? 맨날 며칠에 누군가 시청에 있었다라는 알리바이는 되니까 이것도 의미는 있는 건데 그 예를 들어 카카오톡이라고 치면 카톡 무슨 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까지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 로그 파일도 존재는 하는데 어디까지 복구될지 모르겠고 아이디가 있지 않습니까? 사내 메신저 아이디. 그게 이제 누구의 PC다, 누구랑 대화를 했다라는 증거는 되는 거죠. 자, 가장 궁금한 거는 제가 이 파일 내용을 쭉 보면서 저는 가장 궁금한 게 이 내용이에요. 대장동 공동주택 분양가 추정. 이 파일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 이 내용이 진짜 궁금하고요. 그 내용이 이제 비리를 문서에 적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말씀드리지만 분양가 변동 추이 이렇게 되면 분양가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면 돈을 얼마가 이득을 본다 이런 것까지 꼼꼼하게 챙겼다라는 증거라고 하죠. 정황이 아니고 증거죠. 증거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기자님은 이 하드디스크에 있는 여러 가지 파일 내용 중에서 가장 관심 있고 가장 이 안에서 어떤 부분들을 가장 유익 있게 보고 있습니까? 사실은 지금 제가 언론에 일부 공개하고 지금 방송에도 나왔던 그리고 지금 사회자님께서 보고 계신 그 파일 목록 말고 다른 파일 목록에도 제 개인적인 관심이 있는 파일은 있거든요. 그럼 그 내용을 다 말씀을 해주시지는 못하겠지만 근데 파일명을 얘기하면 저쪽이 대비하는 파일명을 말씀하시지 말고 네네. 그러니까 어떤 대충 어떠한 그 큰 그림이라든가 뭐 큰 내용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하나만 네가 진실을 모두 알 수 있어라고 하면 당시 저는 일부 검찰입니다. 세상에 나쁜 판사만 있는 나라는 없고 좋은 검사만 있는 나라도 없죠. 근데 그걸 묶어서 검찰은 다 나쁘고 재판부는 다 썩었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너무 극단적이지 않습니까? 이재명 씨 극단적인 거 싫어하시는 분이잖아요. 네. 저는 이제 가장 유익 있게 보는 것은 그 나쁜 검찰
나쁜 검사와 지역에 있는 권력자가 유착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라는 것에 꽂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재명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제 개인적으로 이재명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으면 어느 부분이 제일 아프구나를 저는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유착, 지역 수사기관과 지역 권력의 유착 관계를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판 이야기 좀 간단하게 네. 해보시죠. 지금 이재명 후보가 대본대로 안 하는구나. 네, 이거 대본대로 안 해요. 왜 주신 거예요? 그럼? 네. 이거는 그냥 소품이에요. 괜히 준비했네. 여기 나오시는 분들 다 그래요. 네. 이거 소품이네. 자, 재판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이재명 후보는 본인 대장동 재판은 요즘에 다 안 나가잖아요. 연기됐죠. 네. 그리고 본인이 증인으로 나가야 되는 대장동 일당들에 대한 재판은 아예 안 나가서 무시했죠. 과태료 2번 받았는데 과태료 2 신청해가지고 과태료도 안 내고 있죠. 그게 돈이겠습니까? 안 내고 있지요. 자, 최근에 나갔던 대장동 본인 재판에서 에피소드가 있었다면 뭐가 있습니까? 제일 재밌었던 에피소드. 본인과 에피소드. 대장동이 국한돼야 됩니까? 아닙니다. 아니야. 일반 재판이라. 제가 이 얘기를 어디 다른 방송에서 했던 것 같은데 이재명 씨를 화장실에서 독대한 적이 화장실 독대사. 에피소드니까요. 가볍게 들어주십시오. 그게 위증교사 재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끝나고 나서 되게 늦게 끝났어요. 네. 위증교사 재판이 정확하진 않습니다. 어떤 재판이었는지. 끝나고 이제 법원이 요즘은 6시만 되면 다 퇴근하고 닫아요. 정막해집니다. 법원 안이. 불도 다 끄고요. 복도에 불도 끄고 그리고 뭐 문도 닫고 그래서 돌아가야 되고 하는데 끝나고 이제 너무 장시간 저는 화장실 잘 안 가는 스타일이라 재판할 때 제가 화장실 먼저 뛰어갔죠. 그래서 이제 뭐 대소사를 치르고 있는데 제가 먼저 화장실에 안 들어갔으면 벌어지지 않았을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 의전 경호 이럴 수가 없어요. 이재명 들어갈 때 민원인들이 민원을 못 봅니다. 그리고 다른 재판에 들어가야 되는 검사들이 못 들어가요. 이재명이 먼저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법원 경위한테 아니 다른 재판은 안 합니까? 검사를 들여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5분만요, 1분 뭐 이런 수준이거든요. 근데 화장실 제가 먼저 들어간 거예요. 저는 그러고 있는데 이재명이 이제 재판 끝나고 엘리베이터 타러 나오다가 들려요 밖에서 잠깐 나 화장실 좀. 설마 그 화장실 저밖에 없었거든요. 법안에 굉장히 큰 화장실도 있지만 작은 화장실도 있어요. 네, 정말 문이 열리네요. 그대가 들어오죠. 이런 노래 있죠. 웬일인지 낯설지가 않아요.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그 작은 화장실이라 소변기가 2개인가 3개인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큰 화장실에서 멀리 떨어져서 갔겠지만 제 옆에 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 더러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근데 여기서도 저는 이재명을 이런 사람이구나 느낄 수 있었던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말을 걸었어요. 말을요? 네. 이렇게 참 되게 민망한 2명의 자세를 이렇게 벽을 앞을 볼 수밖에 없는 자세로. 아니 그 이재명 손동작을 조심해야 되는데. 이재명 후보는 100기자를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나오는 겁니다. 이런 데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데서 뵙네요. 고생 많으십니다. 그랬더니 하더니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저를 모를 수도 있죠. 저를 모를 수도 있어요. 어떻게는 모르겠지만 모를 수도 있는데 갑자기 하더니 법원 직원이세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재명을 표현하는 단어가 샵 굳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그 잘 생각해 보시면 선거법 위반도 굳이 한 마디 더 해가죠. 짓거리다가 걸린 거고요. 위증교사도 굳이 한 마디 더 짓거리다 걸린 거예요. 들었다고 하시면 되지 뭐 이거고 선거법도 굳이 안 해도 될 말 협박을 받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손동작 꼭 이렇게 하죠. 토론회 잘 보십시오. 이재명은 꼭 이상한 얘기할 때 손동작 이렇게 합니다. 하는 거예요. 법원 직원이세요? 그래서 보통 같으면 이제 아닙니다 하고 넘어갔을 때 제가 그런 성격은 아니잖아요. 에이, 저 모르시지 않을 텐데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저 백브리핑이라는 채널 운영하는 백광현이라고 합니다. 들어봤다. 영광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제명을 당했거든요. 민주당에서 이제 당대표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제명을 당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자리에서 제가 백현동의 진실을 물어보겠습니까? 뭐 위증교사 시켰죠 이런 걸 대답도 안 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대표님 저 제명 좀 풀어주십시오. 이랬더니 제명 당했어요? 굳이. 그래서 이제 손을 막 씻으면서 아니 대표님 당대표 비판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 비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당대표 비판했다고 잘렸거든요. 그 직무정지 소송했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호호호. 그러더니 그냥 나갔으면 됐잖아요. 그러면 백광현은 잘 모르지만 백브리핑 들어봤다라는 게 성립이 되죠. 호호호호 그러면서 제 성분을 알아차릴 수 있는 말을 합니다. 여기를 굳이 툭 치면 그거 버렸어요. 툭 치면서 당에 애정도 없으면서 호호호. 안 해. 내가 당에 애정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런 에피소드. 굳이 에피소드를 물어보셔서 대본에 없는 건데. 그런데 보니까 그래서 그런가? 하여튼 뭐 그 전에 일이기는 하지만 경기도에서 정치 시사 유튜브 현황을 조사했는데 백브리핑 백광현 성향을 보여주세요. 좀 띄워주세요. 꼴통. 이게 뭐냐면 이게 뭐예요? 경기도 압수수색 당시에
지금 감옥 가 있죠. 김용. 예. 경기도 대변인 PC에서 나온 문서예요. 블랙리스트죠. 와, 이건 진짜 너무 심하다. 맨날 보수 정권 보러 블랙리스트가 어쩌고 민간인 사찰이 어쩌고 하면서 이제 자기들이 블랙리스트를 만든 건데 이게 압수수색에서 나온 거예요. 네. 이게 당시 김용 김용 경기도 PC. 경기도 대변인. 직책이 뭐였죠? 대변이었나요? 네, 네. 김용 대변인 PC에서 나온 건데. 대변인이었나 대변인 아니 대변인 맞나 봅니다. 그건 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아니요 대변인 맞아요. 네, 대변인이었나 대변이었나 제가 헷갈려서 그런 건데. 저거 이제 그 조선 기사거든요. 월간 조선 기사거든요. 월간조선 기사인데. 월간 조선 기사님이 어느 날 전화를 주셨어요. 뗄래래 백광현 시죠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이제 직무정지 소송 이런 걸 하고 있어서 네네네. 그런 거 취재하신 줄 알았더니 문서가 하나 나왔다는 거예요. 예. 근데 저는 유튜브 작은 유튜브인데 큰 유튜버들 많을 텐데 왜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그랬더니 저만 특별하게 거기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이제 머뭇머뭇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말을 괜찮아요. 뭐라고 썼는데요? 뭐 쌍욕이 써 있나요? 그랬더니 민망하셨나 봐요. 꼴통이라고. 그래서 저 지하철이었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데 지하철에서 너무 웃어버려가지고 사람들 다 쳐다보고 전 영광입니다. 그래가지고 제 코멘트가 필요하신 거죠 기자님?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래서 그 기사에 있을 겁니다. 제가 꼴통이면 이재명 조직은 똥통이다라고 했더니 기사가 그렇게 바로 나왔더라고요. 야, 이게 진짜 나왔네요. 이게 보니까 이재명 캠프에서 작성한 거고. 김용이니까요. 예, 이재명 캠프에서 작성한 겁니다. 감옥밥이 어떤?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선출 위한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이 당시 이재명 캠프가 작성한 정치 시사 유튜버 관리 문건을 월간조선이 단독 입수했는데 12위에 백브리핑 백광현 저를 해가지고 보수라고 해놓고 저때 민주당 당원이었는데. 예, 보수 유튜브 현황에서 12위 꼴통, 성향은 꼴통, 소통 창구는 위험. 소통하지 말라는 거죠. 회유를 할 생각도 하지 마자는 거예요. 야, 영광입니다. 훈장이죠. 훈장이네요. 네. 네. 그래서 제명도 당했고요. 네. 저 때문에 윤리비가 열렸고요. 대단하십니다. 근데 이제 그 에피소드가 있는데 설주한 변호사님 저 5분만 더 해도 돼요? 네. 오랜만입니다, 대변인. 다음 게스트신가요? 두 분 저기 호준석 대변인하고. 대변인 죄송합니다. 5분만 더 해도 될까요? 저를 이제 뭐 윤리위에 회부했다고 해서 네. 뭐 서면으로 제출하래요. 네. 그래서 아니 싫어요. 직접 갈게요. 직접 가서 서명할게요. 그래서 가서 서명을 막 했습니다. 저보러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대요. 그래가지고 당의 명예 실추시킨 건 돈 봉투 뿌린 당 대표고 법카로 초밥 처먹은 그 당 대표죠. 그랬더니 그 당시 윤리위원장이 굉장히 그 상식적인 분이셨어요. TV에도 많이 나오는 변호사시거든요. 네. 그분이 이렇게 듣더니 이거 한 번으로 결정 못하겠다. 다음번 몇 차례 더 회의를 열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 윤리위원장 교체됐고요. 물론 우연이겠죠. 경기도 윤리위원장 뭐 때가 됐으니까 교체했겠죠. 교체하더니 회의도 안 열고 제명 통보를 하더라고요. 뭐 소명의 기회를 주지도 않고 뭘 제출해라도 안 하고 바로 통보. 네, 제명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PC 하드디스크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다음 주에 한번 시간을 다시 한번 내주셔서 다음 주에 좀 오전에 좀 깨어 계세요. 아셨죠? 예? 자꾸 밤에 활동하지 마시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네. 오전에 좀 깨어 계시는 날. 시간 너무 많이 썼네. 네, 다음 주 오전에 한번 깨어 계시는 날 다시 한번 모셔서 하드디스크 관련돼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정밀 포렌식 중입니다.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나와 있는 저 증거들만 하더라도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지기현 판사 룸사롱 사진보다는 한 18만 배 욕한 거 아닙니다. 18만 배 정도 가치가 있다라고 증거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진짜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지금 계속 댓글이 올라오는 게 백총 특집을 다음 주에 꼭 좀 해달라고 하시니까 그 약속을 꼭 지키겠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방송 나오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조심해. 아니요, 안 좋아합니다. 저희 구독자들은 다 알아요. 지금도 피해 끼친 거 아닌가? 지금 작가님 얼굴이 사색이 되어가는 것 같은데. 아니요, 우리 작가님 얼굴이 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발언과 TV조선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고요. 저 혼자 떠든 거니까 고발하려면 저만 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작가님 여기 저희 강펀치 강냉이 선생님들하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우리 백총님께서는 백총님하고 약속을 하신 거니까 자 백총님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시간을 약속을 하시고 가시는 걸로 저희 약속을 땅땅땅 했습니다. 네. 자 오늘 정말 감사드리고요. 10초만. 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권선징악에 시차는 있어도 오차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백총님 감사합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백광현 기자였습니다. 자.